나합격 용접기능사 파트 1 용접 일반의 챕터 3 가스 용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3 가스 용접은요, 이 챕터 2에 나온 피복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가스 용접에서는 이 가연성 가스와 이 조연성 가스 사용이 되는데요.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와 같은 가스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아세틸렌, 프로판, 부탄 이런 가스가 있겠습니다.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폭발하지는 못하지만 폭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가스, 산소, 공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아세틸렌이 있겠고요. 가연성 가스는요, 조연성 가스는 산소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혼합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아세틸렌과 산소를 혼합한 아세틸렌 산소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세틸렌과 산소를 혼합했을 때 아세틸렌의 양이, 아세틸렌 가스의 양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 탄화불꽃, 그리고 비슷하다 중성불꽃, 그리고 산소가 좀 많다 그러면 산화불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불꽃의 종류, 그리고 토치를 사용해서 가스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 토치의 끝을 팁이라고 합니다. 그 팁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팁이 막혔을 때 생기는 현상, 역류, 인화, 역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 용접의 개요입니다. 우선 가스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렌, 프로판, 수소가스 등과 같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 공기 등의 조연성 가스를 혼합해서 가스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모재를 용융시키는 동시에 용가제를 공급해서 접합하는 용접입니다. 여기서 모재를 용융시킨다고 했으므로, 녹인다고 했으므로 용접의 종류 중에 융접과 압접, 그리고 납땜 중에 이 융접에 속하겠죠. 가스 용접은요. 가스 용접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운반이 편리합니다. 전원 설비가 없는 곳에서 쉽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설치 비용이 쌉니다. 반면에 피복아크 용접은 전원 설비가 없는 곳에서 쉽게 설치하기가 어렵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스통만 운반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복아크 용접에 비해서입니다. 피복아크 용접에 비해서 운반이 편리한 겁니다. 가열때 열량 조절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 아세틸렌 통이 있고 산소 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치에서 이제 유량제 밸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오는 가스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그 밸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제 조절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박판 용접에 적당합니다. 아크 용접처럼 그 아크열에 의한 그 광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과 적외선 같은 유해 광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크 용접에 비해서 불꽃의 온도가 낮고요. 그리고 열 집중성이 나빠서 효율적인 용접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열 범위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연성 가스, 폭발을 하는 그런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금속이 탄화 및 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접 응력이 가열 범위가 커서 이제 크고요. 가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적습니다. 자, 옆에 참고를 보시면요. 가스 용접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세틸렌과 산소를 혼합한 가스가 3430도로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가장 높죠. 이 가장 높은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가스, 가연성 가스가 되겠고요. 종류로는 아세틸렌 가스, 그리고 수소, 천연가스, 그리고 프로판,
메탄, 부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폭발하지는 못하지만 그 폭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연성 가스로는 산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활성 가스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원소 주기율표에 자 18쪽 원소가 되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겠습니다. 보통 아르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참고를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 폭발 한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소와 아세틸렌 중점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는 4에서 74, 아세틸렌은 3에서 8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혼합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가스 혼합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메탄을 1이라고 뒀을 때 산소의 양은 얼마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메탄이 1이라고 했을 때, 자, 산소는 1.8이 필요하고요. 자, 프로판 1이라고 했을 때 산소는 3.75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출됐던 문제고요. 산소와 수소, 그러니까 수소가 1이라고 했을 때 산소 0.5가 필요하고요. 아세틸렌은요, 아세틸렌 1이라고 했을 때 산소는 1.1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 따른 그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수소를 보시겠는데요. 자, 무미, 무색, 무취이고요. 인체 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수소는 모든 가스 중에서 최소의 밀도, 가장 가볍고 확산속도 빠르고요. 누설되기 쉽고 열 전도도가 가장 큽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고온 고압에서 수소 취성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틸렌입니다. 자, 순수한 아세틸렌 가스는 자, 무색 무취의 기체인데요. 자, 이산소, 황화수 같은 불순물 포함해서 악취가 납니다. 자, 비중은 0.906으로 공기보다 가볍고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산소보다 가볍습니다. 각종 액체 잘 용해되고요. 그 산소 적당히 혼합해서 연소시키면 높은 열을 낸다는 거. 가장 높은 열입니다. 가장 높은 열 3450도였죠. 자, 프로판입니다. 액화하기 쉽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PG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LPG의 뜻은 자, 리퀴드 프로판 가스인데요. 이 프로판 가스를 액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화 프로판 가스인데요. 그래서 액화하기 쉽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용기에 넣어서 수송이 편리하겠죠. 액화하기 쉬우니까요.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이고 무색 투명하고 약간 냄새가 납니다. 쉽게 계량하면 발열량이 높고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소할 때 필요한 양 산소의 양은 4.5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3.75에서 4.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참고 다시 보시면요. 자, 아세틸렌 가스의 혼합비에 따른 폭발 위험성,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이 제일 높죠. 이거 아세틸렌은 15%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산소는 자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15%와 산소 85% 부근에서 가장 폭발 위험이 큽니다.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 폭발 위험이 크냐라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산소 용접 시 압력입니다. 산소 용접 시에 보통 산소 압력을 3에서 4kg 중 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아세틸렌 가스 압력을 0.1에서 0.2kg 중 제곱센티미터로 합니다. 이 수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조연성 가스인 산소입니다. 대체로 고압 용기 산소 조형봉에 35도에서 150kg 중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충전하는 압축가스입니다. 요거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35도 그리고 150kg 중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으로 충전한다는 거. 그리고 1리터 중량은 0도씨 1kg 중 제곱센티미터에서 1.429로 공기보다 무겁고요. 타기 쉬운 기체에 산소를 혼합해서 정하면 폭발처럼 연소한다. 조연성 가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 불꽃입니다. 자, 불꽃의 구성으로는 우선 불꽃심, 백심이죠. 그 다음에 속불꽃, 겉불꽃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속불꽃입니다. 속불꽃은 3200도에 3500도를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속불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꽃의 종류입니다. 자, 불꽃의 종류로는
그 아세틸렌이 더 많이 들어갔냐 아니면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아세틸렌이 과잉이 되면 산화불꽃, 비슷하다 중성불꽃,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갔다 산화불꽃으로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산화불꽃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할 필요가 없는 용접에 쓰입니다. 스테인리스강이나 스텔라이트, 모넬 메탈 등에 사용이 되고요. 산화불꽃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스 절단 등에는 효율이 좋고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뭐든지 가장 높고 가장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용접에 가장 적합한 것은 중성불꽃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속을 산화시키고 용접부에 기공이 발생하니까요. 산화시켜도 상관없는 용접, 구리와 항동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일반 가스 용접에서는 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가스 용접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산화불꽃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구리와 항동 등에 적합한 용접은 어떤 불꽃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산화불꽃으로 하면 되고요. 스테인리스강은 어떤 불꽃으로 해야 합니까? 산화불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용접에 가장 적합한 불꽃, 중성불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스용접 설비 및 기구를 보시겠습니다. 자, 산소는 산소용기에 35도 150kg 중/per 제곱센티미터의 고압으로 충전을 해야 하고요. 이 수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소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이 좀 많이 기출이 됐는데요. 자, 산소 용기의 운반 시 밸브를 닫고 캡을 씌워서 이동할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를 있죠. 수치를 위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사광선이 당연히 없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항상 40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40도 이하. 그리고 압력이 너무 상승되지 않도록 170kg 중/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온도 40도 알아두시고요. 자, 아세틸렌 가스와 지금 비교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소는 압축을 하게 되는데 충전 압력이 35도에서 150kg 중 제곱센티미터고요. 용해가스 아세틸렌은요 충전 압력이 15도에서 1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만 다르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이 산소용기 표기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산소용기의 각인으로는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 V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 실측한 내용적이라는 부피죠, 부피. 그리고 이 W라고 하는 건 용기 중량을 나타내고요,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TP라고 하는 것은 내압 시험 압력, 그리고 FP라고 하는 것은 최고 충전 압력이라고 해서 이 지금 VWTP, FP에 대한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TP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내압 시험 압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세틸렌 용기 보시겠습니다. 아세틸렌 가스 용기는 산소 용기와 달리 고압으로 충전하지를 않습니다. 고압으로 충전하는 것은 산소고요. 용접해서 제작을 합니다.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다공증 물질에 아세틸렌 흡수시킨 다음 아세틸렌 흡수시킵니다. 특징으로는요. 자, 운반이 용이하고요. 순도가 높아서 불순물에 의해서 용접부 강도가 저하된 일이 없습니다.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것도 용해 아세틸렌 취급 시 주의사항이 중요한데요. 수치가 중요합니다. 수치. 용기는 40도, 산소와 같이 4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35도 이하의 온수로 동결시에는 녹여줘야 되고요. 이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산소, 녹색이고요. 우리가 용접기능사 실기시험 때 직접 써야 되는 그 내용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소는 주황색, 그리고 아세틸렌 황색입니다. 황색.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해 아세틸렌의 양입니다. 자, 용해 아세틸렌 양은 우선 A가 용해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했을 때 용기 전체의 무게라고 하면 아세틸렌과 용기 무게가 전체 무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B는 B가 이제
빈 용기라고 한다면, 그럼 빈 용기 전체 그 무게에서 빈 용기의 무게를 빼버리면 그 충전된 가스의 양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가 A니까요. 전체 무게에서 빈 용기를 빼주면 되는데,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905라는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용의 알센 양은 905 곱하기 전체 무게에서 빈 용기의 무게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905라는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스 용접 토치입니다. 자, 토치를요 이제 분류를 하면 저압식, 중압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고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저압식은 0.07 이하, 고압식 0.4 이상, 그 사이가 중압식이 되겠습니다. 이 불변압식과 가변압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불변압식은 독일식으로 A형이고요. 가변압식은 프랑스식 B형입니다. 여기 우선 토치의 구조에 따른 분류부터 보시면, 자, 불변압식은 독일식인데요. 분출 구명의 크기가 일정하고 팁의 능력도 일정하기 때문에 불꽃 능력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가변압식은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팁의 능력이 중요하죠. 이거 팁의 능력을 보시기 전에 우선 보통 가스 용접식 작업 압력부터 보시겠습니다. 산소 압력은 3에서 4, 아스렌 압력은 0.1에서 0.3입니다. 자,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0배. 이 수치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체 취급사항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팁의 능력 보시겠습니다. 자, 불변압식 독일식인데요. 팁의 번호를 매기는 방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연강판의 두께가 1mm라고 하면은 팁의 번호는 1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강판의 두께가 4mm라고 하면은 자, 팁의 번호는 4번이 되겠죠. 요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잘 나옵니다. 요게 가변압식 프랑스식. 왜냐면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1시간 동안의 표준 불꽃을 이용해서 용접할 경우에 그 아스렌 가스의 소비량 리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팁의 번호가 100번이라고 하면은 1시간 동안의 표준 불꽃을 용접할 경우에 아스렌 가스의 소비량이 100리터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스렌 소비량이 2시간 동안에 내가 400리터의 아스렌 가스의 소비량을 썼다 라고 한다면 이제 TV 번호 몇 번을 써야 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1시간으로 우선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1시간 동안 이건 2시간 동안 400리터 있으니까 1시간 동안이 200리터죠. 그러면 이 TV 번호는 1시간 동안에 100리터가 TV 번호가 100번이라고 했으므로 이거는 TV 번호가 200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용 공구입니다. 자, 용접용 지그가 있는데요. 자, 가스 가접 지그가 있고요. 지그는 이렇게 어떤 모재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고정. 용접 포지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고 이 그림을 보시면 용접물을 이제 붙여서 자, 용접 자세를 자유롭게 바꿔가면 돌려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접 머니퓰레이터는 이제 자동 용접에 사용되는 로봇 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접용 지그 사용 시 장점은 당연히 그 공정수를 절약할 수 있고요. 자,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좋고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정도가 균일합니다.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지그 선택의 기준 뭐 여기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고요. 자, 산소 아이슬렌 용접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봉은요 가능한 한 모재와 같은 재질이어야 되고요. 충분한 강도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 성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불순물이 없어야겠죠. 자, 용용 온도가 모재와 동일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 모재 두께에 따른 용접봉 지름 선택입니다. 자,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용접봉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자, 2분의 두께 더하기 1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께가 3mm다. 그러면 용접봉 지름은 2분의 4 플러스 1이므로 3mm가 되겠습니다. 3mm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 범위가 나와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3.2라든지 두께가 3.2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기출되었었습니다. 자, 용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제의 특징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자, 용제의 용점은 모제의 용점보다 낮은 거 좋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낮은 것. 자, 용제는 용접 중에 생기는 금속의 산화물로 또는 그 비금속 개자물을 용융해서 그 용융 온도가 낮은 슬래그를 자 만듭니다. 용해하여입니다. 용해하여. 요거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제는 용융 금속 표면에 떠올라서 용착금의 성질을 양호하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영광은요. 각종 금속의 적당한 용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영광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경간, 주철, 구리합금, 알루미늄은 각각 용제 적당한 용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탄산나트륨, 주철, 뭐 붕산은 구리합금, 염화나트륨은 알루미늄 된다는 거 잊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기출이 됐었습니다. 종종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고 어느 정도 외우신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진법과 후진법입니다. 자, 토치를 오른손에, 용접봉을 왼손에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용접해 나가는 방법을 전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자, 토치를 오른손에 지금 들고요. 오른손입니다. 용접봉을 왼손에 잡고 용접봉이죠. 이렇게 좌측으로 이제 용접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진법은 좌진법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기계적 성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진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후진법 그림은 전장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자, 후진법은 그림과 같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용접하는 것을 자, 후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진법이라고도 하죠. 이 후진법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이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자, 후진법이 다 좋습니다. 자, 딱 하나만 빼고요. 그게 비드 모양입니다. 비드 모양. 다른 건 다 후진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이용률도 후진법이 좋고요. 용접 속도도 후진법이 빠르고요. 냉각 속도도 선행입니다. 자, 냉각 속도는 급냉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급냉하는 게 선행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급냉하게 되면 취성이 발생돼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변형도 후진법이 적고요. 그리고 산화성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는 이제 후판으로 사용되고 북판으로 사용되는데요. 자, 후진법이 그러니까 전진법과 비교해서 다 거의 다 좋지만 비드 모양만 전진법이 좋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치를 사용할 때 그 끝에 달려있는 그 팁의 막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역류 역화 인하가 있는데요. 역류는요, 토치냅의 청소가 불량할 때 토치냅에 막힘이 생겨서 부합 산소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산소보다 아세틸린 압력이 낮으니까 아세틸린 쪽으로 역류하는 거죠. 아세틸린 호수 쪽으로,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자, 역류하는 것을 역류, 거꾸로 흐르는 것을 역류라고 하고요. 이것도 모재에 닿아서 순간적으로 팁끝이 막히거나 팁의 가열, 가스 사용의 부작당, 팁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불꽃이 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역화라고 합니다. 자, 인화라고 하는 것은요, 토치의 그 가스 혼합실까지 불꽃이 그대로 도달해서 또 토치가 빨갛게 달궈진 현상을 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산소병의 내용적이 40.7리터인 용기에 압력이 100kg per 제곱센티미터 충전되어 있다면 프랑스식 팁 100번을 사용해서 표준 불꽃을 약 몇 시간까지 용접이 가능한가? 자, 프랑스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변압식이죠. 가변압식. 이 프랑스식 팁 100번이라고 하는 뜻은 1시간 동안에 자, 표준 불꽃으로 용접할 경우 아이슬렌 가스의 소비량이 100리터라는 것을 뜻하니까요. 자, 1시간에 자, 100리터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슬렌 가스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선 구해야겠네요. 산소병의 내용적 총가스량은, 자, 산소의 총가스량은
내용적 곱하기 압력이 되겠죠. 그 공식에 대입하면 내용적은 40.7리터 곱하기 압력은 100입니다. 100kg 제곱센티미터 퍼. 자, 여기 보시면 계산을 하면 자 4070이 되겠죠. 4070. 그러면 이 4070은 가스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시간까지 용접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가능한 시간을 x로 두고 x 대 407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0x는 4070. 자, x는 40.7시간이 되겠습니다. 반올림하면 41시간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 시 팁 끝이 순간적으로 막혀서 가스 분출이 나빠지고 혼합식까지 불꽃이 들어가는 현상. 자, 혼합식까지 들어가는 것을 자, 인화라고 하죠. 인화. 자, 아세틸렌 가스 쪽으로 흐르는 것,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거꾸로 흐르는 게 역류였고요. 그리고 불꽃이 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 역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인화가 되겠습니다. 혼합식까지 불꽃이 들어가는 현상. 네, 수고하셨습니다.